예,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관련해서 여러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시점을 언제점으로 보고 있을까요? 자, 민주당에선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정례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어제는 총리 공관에서, 오늘은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만났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힘 당사로 찾아온 것이죠. 자, 어떤 내용들이 오늘 공동 담화문에 담겼냐 하면요. 자, 비상계엄 수사 옹호 없이 협조를 해야 된다. 협조하겠다. 외교 포함 대통령이 국정 관여를 못하도록 하겠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 여당 대표와 총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정기 회동을 갖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송영원 대변인.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만나서 오늘 기자회견을 한 모습, 딱 저 두 명이 같이 사진에 찍힌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지금 한 마음이 돼서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럼 국민들이 지금 사실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그럼 좀 안정감을 느낄 걸로 보세요?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겠죠. 특히 저 중에서 이제 눈여겨볼 부분이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주 1회 정례 회동을 한다는 겁니다. 즉 국정을 국무총리가 일종의 권한대행처럼 그냥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집권 여당과 긴밀하게 보조를 맞춰서 민생과 경제와 외교와 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정밀하게 챙기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지가 표현된 오늘 대국민 담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또 주목해서 볼 부분이 단순히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고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고 명시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로드맵이 조속히 나오겠습니다만은 결국 현 대통령의 어떤 임기를 길게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가 가져올 사회적 후유증 때문에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일 뿐 결국 대통령의 임기는 어쨌든 조속히 종료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공동으로 표명되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내에서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아마 금주에는 그런 논의들을 모으는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다만 국민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탄핵 절차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직전 대변인. 사실 만약에 지금 송영원 대변인의 말이라면 보통 탄핵에 걸리는 시간이 한 6개월이라고 잡으면 6개월 뒤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를 한다. 그럼 그 이후에 한 6개월 안에 대선이 치러진다. 이렇게 되면 올 가을, 올 겨울, 내년 겨울이네요. 내년 가을, 겨울 그때쯤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건 그겁니까? 아니면 더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지금 국민들께서 단 1분 1초도 못 기다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셨는데 저기에서 가장 그나마 눈에 보이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일주일에 한 번 여당 대표하고 총리가 주례 회동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것을 오늘 이 국정 혼란상을 정리하기 위한 안정의 해법으로 제시하셨는데 지금 국정 운영 주체가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을 취소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의 주례 회동 대신에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주례회동을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이 국정에 대한 어떤 새로운 운영 방식이라면 과연 저것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누가 저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입니까? 지금 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많은 헌법학자, 특히 이재명 대표나 우원식 그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위헌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직무에서 배제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국정의 운영은 한덕수 총리나 또 정부 집권 여당인 한동훈 대표가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오늘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 면직 신청을 하고요. 그거를 제가 했습니다. 이 제가 누가 한 겁니까?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한 겁니까? 아니면 한덕수 총리가 제가 한 겁니까?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제가 한 겁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나 한덕수 총리는 이 사안을 제가 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권한을 갖고 있는 유일한 한 사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직무 배제? 이거 지금 국민들을 기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가지고 과연 앞으로 국정이 혼란하지 않을 것이다. 국정은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것을 바라보는 외국의 시선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국민들께서 이거를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너무나 불확실하다. 너무나 불안정하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직무에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이 과정 속에서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합법적인 그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의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면 이 부분은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인 것입니다. 예. 성룡호 대변인. 일단은요. 지금 대통령이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나는 주례회동은 앞으로 당연히 취소해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례회동이 바뀌어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 간의 주례회동이 생긴 것이 아니고 본래는 여당의 수장이면요. 대통령과 주 1회 정례적으로 만나는 게 맞아요. 미국에서는 과거에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부시 부통령이 Thursday Lunch라고 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국정을 상의했습니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게 비정상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국무총리가 사실상 대통령의 역할을 가름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상황이 됐으면 여당의 수장과 그 국무총리가 정례적으로 만나야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간의 주례회동이 상대방이 바뀌어서 한동훈 대표로 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지금 직무에 배제됐으니까 그 주례회동은 앞으로 없는 거고 원래 있어야 될 당정 간의 최고위 간의 주례회동이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복원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굉장히 전국이 혼란합니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요. 가장 먼저 한덕수 총리나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이 예산안이 좀 시급하니까 좀 빠른 처리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제 있었던 윤종군 원내대변인의 목소리와 한덕수 총리의 오늘 음성 같이 들어보시죠. 국정의 불안 요인을 우리 야당으로 인해서 생겼다. 이런 비판적인 지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이렇게 제거하는 것도 더 좋지 않겠냐. 야당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확정되어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 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예, 한덕수 총리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원식 의장도 의장이 민생에 외면하기 어려우니까 예산안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 이재명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10일 날 예산안 처리하겠다. 추가 삭감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너무너무 나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어디서 뭘 다뤘습니까?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다뤘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액 예산안 이게 이대로 될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거 어떻게 양보해야 되나 이걸 논의했는데 탄핵이 나오면서 모든 게 쓰나미처럼 다 쓸려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탄핵이라는 걸 블랙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저것 다 집어삼키는 그런 블랙홀인데 자, 저는 그래서 그나마 우 의장이 이제 예산안 조속한 시일 내 처리 방안 찾겠다. 그 얘기는
감액 예산이든 뭐든 어쨌든 여야가 합의하는 구조를 의장이 만들어 보겠다고 하고 윤종문 원내 대변인도 어쨌든 이거는 민주당이 비판받지 않은 선에서 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소한 그러면 내년에 정부가 준 예산 편성하지 않고 출범하자마자 추경 달라고 손 벌리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예산안 처리 바람직하고 심지어는 더 감액할 수도 있다. 전 예산을 가지고 저는 정부를 협박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예산권도 우리 손에 있는 거 알지? 탄핵이 실패했지만 대통령 권력은 무력화됐고 우리가 이제는 헌법 질서도 다시 만들 수 있고 예산안도 우리 손에 있으니까 우리 말 안 들으면 너희들 혼낼 거야 라고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권 정당을 꿈꾸는 제1야당의 대표, 이제 유력한 대선 주자 이재명 대표가 왜 저런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어요. 탄핵은 탄핵대로 정치 트랙으로 별도로 진행하더라도 예산 같은 경우 저 예산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기초수급자서부터 많은 사람들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분리 대응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이 환경에 너무 정치적인 오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송치무 부장. 사실 지금 민주당이 검사 탄핵, 또 장관 탄핵 등등을 추진하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오늘 그만두었고요. 또 지금 뭐 조국혁신당 같은 데에서는 한덕수 총리도 탄핵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탄핵으로 밀어붙이면 국민들이 그럼 도대체 이런 소는 누가 키우나? 이런 누가 하라는 거냐? 대통령도 없고 그럼 총리도 안 되고 장관도 다 그만두고 나면 도대체 일은 누가 하라는 것이냐라고 역풍이 혹시 불어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산안 처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 역풍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확실하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자 그러면은 국정운영은 누가 하지가 아니라 국정운영을 대통령이 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가장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자꾸 직무배제 되지 않았어요. 대통령께서는 인사권 행사하고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면직제거뿐만 아니라 국정원 제1차장에 대한 임명까지 하셨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대통령이 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이 비정상적 대통령의 건재함 이거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민주당은 주장합니다. 지금 그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 열렸던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참석했기 때문에 충분히 공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거를 대행을 맡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그 의전 서열에 따라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니면 다음에 뭐 경제부총리가 됐던 누구든 그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 공모 혐의가 없는 사람이 맡으면 됩니다. 그리고 국무위원회 부재요. 대한민국 공무원들 시스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차관 하에서도 충분히 업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는 빨리 대통령이 완벽한 직무정지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아까 전에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하시는데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헌법을 수호하는 국가에서 질서 있는이라는 단어를 붙이려면요.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대통령의 하야, 탄핵, 물러나는 과정은 탄핵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본인이 스스로 물러난 하야도 있죠. 지금 국민의힘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고 있는 이런 절차는 헌법에 없기 때문에 절대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안 중요하죠. 근데 지금 예산안 문제 때문에 예산안과 관련해서 여야의 협상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던 대통령 때문에 민주당이 감액 예산만 처리했죠.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의 반응이 어땠죠? 바로 비상계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상계엄했던 대통령이 지금 건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 협상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증액을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예산안을 같이 얘기해서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싶다면 민생 예산을 넣고 싶다면 빨리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대통령의 존재를 확실하게 직무배제시킬 수 있는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고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손영원 대변인. 예산안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그래도 여당 대변인으로서 짧게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예산안을 추가 감액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탄핵 소추안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서 쫓아내고 싶어도 그 며느리를 쫓아내겠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손주 다리를 부러뜨리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예산안과 관련된 여야의 첨예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